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입니다. 반도체는 내년에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고요. 중국은 흑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9%고요. SOXL은 지금 시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31% 수익 구간이에요. 금요일 새벽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또한 저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할 수 있게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 단합된 상태라고 강조했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채금리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였고요.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더라도 현 수준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SOXL은 급락을 하고 말았어요. TSMC 최고 경영자가 최근 반도체 경기가 바닥 수준에 도달했다며 내년에는 건전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와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 소비 수요 부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개인용 PC와 스마트폰 시장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재고가 2021년 4분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반도체 산업의 재고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TSMC는 AI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와 전기차용 반도체 칩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내년에는 건전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내년 말이면 칩온 웨이트 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첨단 패키지 생산 시설을 2배로 증설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정부의 최근 AI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 확대 조치가 TSMC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며 통제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반도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좋아진대요. 차이나 전기차가 0.42% 하락을 했어요. 오늘 하락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간펑 리튬이 6% 이상 상승했어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차이나 전기차는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이어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되었는데요. 중국은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대요.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흑연 수입을 중국에서 90% 이상 의존하는 국내 기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대요. 흑연은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많이 사용돼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전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 자원 무기화에 본격 나서면서 공급망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은 대부분 2차전지 음극재를 제조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요. 흑연은 한국이 중국에 높게 의존하는 품목이고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산업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중국 정부가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 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대요. 2차 전지용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장 가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배터리 업계는 수출 허가제가 수출 제한으로 바뀔 수 있어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대요. 20일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연간 3.45%로 동결한다라고 밝혔어요. 5년 만기 대출금리도 연 4.2%로 이전 수준을 유지했어요. 인민은행이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은 중국 경제가 느리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통화 완화 정책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어요.
최근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왔다는 점도 이번 대출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CATL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66% 늘어났대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가 증가했지만 순이익 신장률은 둔화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6.6%를 달성했고 2분기도 63%가 급증했대요. 그러나 3분기 신장률은 2022년 1분기 23.6%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래요. CATL의 3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8% 증가한 19조 4,183억 원에 달했대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의 하락으로 모두들 힘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회복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